1990년대 축구 선수들이 착용했던 유니폼에 비해 2010년대 이후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보면 핏이 확실히 타이트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오버핏에서 스키니로 그리고 다시 오버핏으로 유행하는 패션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유니폼도 단순히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핏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축구 유니폼 핏이 바뀌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축구 유니폼은 헐렁한 오버핏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로 2000에서 낙하산처럼 펄럭이는 오버핏 유니폼이 아닌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큰 주목을 받은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을 제작했던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카파는 최초의 몸에 달라붙는 축구 유니폼 컴뱃 저지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카파는 수영복, 사이클링 저지, 육상 저지 제작에 주로 들어가는 탄력성 높은 라이크라 또는 엘라스틱 또는 스판덱스로 불리는 이 합성 섬유로 축구 유니폼을 만드는 획기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카파가 컴뱃 저지를 만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니폼을 잡는 반칙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컴뱃 저지는 기존 축구 유니폼에 비해 타이트한 핏으로 40cm 이상 더 길게 늘어나는 높은 신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 선수는 펑퍼짐한 유니폼보다 잡기가 불편하고 유니폼을 잡아 끄는 행위를 했을 때 눈에 잘 띄어 심판에게 보다 유리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인데요. 앞서 언급한 수영, 사이클링, 육상, 그리고 이외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몸에 딱 달라붙는 경기복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기 역학적으로 펑퍼짐한 옷보다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게 기록 단축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축구가 육상처럼 기록으로 경쟁하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선수들의 스피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거기다 신축성 높은 타이트한 유니폼이 기존 유니폼보다 움직임 제약이 적고 몸에 딱 맞는 유니폼을 입으면 고유 감각이 향상해 보다 더 나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컴프레션 의류가 스포츠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카파가 컴뱃 저지를 출시하기 3년 전인 1996년 미국의 한 미식 축구 선수는 경기마다 땀 때문에 유니폼 안에 입는 면 티셔츠를 너무 자주 갈아입어야 해. 갈아입기 전 젖은 면 티셔츠가 무겁고 젖어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없애고자 몸에 딱 붙는 스킨 타이트 핏에 신축성이 좋아 움직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컴프레션 티셔츠에 땀 흡수 및 방출에 뛰어난 합성 섬유를 섞은 히트기어, 콜드기어, 올시즌 기어 등의 스포츠 컴프레션 의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의류를 만든 미식축구 선수의 이름은 케빈 프랭크로 프랭크가 세운 스포츠 브랜드가 바로 언더아머였죠. 언더아머의 컴프레션 의류는 NFL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점차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 퍼져나가며 다양한 스포츠에서 유니폼 또는 저지 안에 컴프레션 의류를 입기 시작했죠. 언더아머의 컴프레션 의류가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나이키, 프로, 아이다스, 테크핏 등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방출할 수 있는 합성 섬유와 스판덱스를 섞은 컴프레션 의류를 따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오버핏으로 제작되었던 스포츠 유니폼은 더 타이트한 핏으로 변하게 되었고 일부는 컴프레션 의류만큼 타이트하게 제작되기도 했죠. 그리고 축구에서 시작점은 카파의 컴뱃 저지였던 건데요. 컴뱃 저지를 구상하고 디자인한 카파의 디자이너 에마누엘레 오스티니에 따르면 처음 컴뱃 저지를 피팅하던 날 토티, 델비에로, 칸나바로 이 세 선수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먼저 입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형태의 유니폼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칸나바로가 입었고 오스티니는 슈퍼맨 같은데 라고 얘기하며 혼자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의 컴뱃 저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어떤 선수는 옷이 몸을 감싸며 신축성이 좋아 편하다고 말했고 어떤 선수는 너무 몸에 달라붙어 별로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죠. 카파는 이후에도 AS 로마 유니폼,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 컴뱃 저지 버전 2 등 유니폼 생산을 맡은 프로축구팀과 대표팀 유니폼을 타이트한 핏으로 제작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적인 축구 유니폼 핏은 오버핏이었습니다. 카파의 컴뱃 저지가 출시되기는 했지만 단숨에 모든 축구 유니폼 핏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카파를 따라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 타이트한 핏의 유니폼을 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카파 이후에 AS 로마의 유니폼 공급사가 된 디아도라는 카파보다는 스판덱스의 함유량을 줄이고 더 컴프레션 의류에 가깝게 축구 유니폼을 제작했고 푸마도 2000년대 초반부터 유니폼 생산을 맡은 축구 클럽 대표팀 유니폼을 컴프레션 의류와 흡사한 소재와 빗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축구 유니폼이 푸마가 제작한 원피스 유니폼 유니큐티인데요. 푸마는 2004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카메라 축구 대표팀을 위해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을 섞은 메쉬 소재에 스판덱스를 섞은 타이트한 상의와 하의를 이어붙여 만든 획기적인 원피스 유니폼을 제작했죠. 하지만 피파는 상하이가 붙어있는 것은 규정에 벗어난 유니폼이라며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푸마와 카메론은 대중의 유니폼은 바꿀 수 없다며 강행했고 결국 피파는 카메론의 2006년 월드컵 예선 승점
6점을 삭감하고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몇 달 후 합의를 하며 승자 삭감은 안 되었지만 상당한 논란이 되었었죠. 카파, 푸마 이어 획기적인 시도를 한 것 아디다스였는데요. 아디다스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맞춰 경기 중 근골격계의 수축과 이완을 지탱하고 도와주는 고탄석 TPU 밴드가 들어가 있는 테크핏 파워웹 기술로 제작된 축구 유니폼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디다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컴프레셔 의류인 테크핏을 출시하고 있었지만 축구 유니폼에 적용한 것은 2010년부터였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운동선수들이 유니폼 또는 저지 안에 컴프레셔 의류를 이너로 입는 게 당연해졌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냥 컴프레셔 의류만 착용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컴프레셔 의류는 대중화되었죠. 컴프레셔 의류 하나만 있으면 축구, 농구, 테니스, 마라톤, 사이클 등 사실 거의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헬스까지도 가능하니 만능 의류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스포츠 브랜드는 더욱 기능이 뛰어난 합성 섬유를 개발하고 이를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타이트한 핏의 의류를 생산하며 축구 유니폼뿐만 아닌 스포츠 의류 전체적으로 핏이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월드컵과 2014년 월드컵의 사진을 비교하면 축구 유니폼의 변화를 눈으로 체감할 수 있고, 축구 클럽 유니폼 역시 1994년과 2014년의 사진을 비교하며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2014년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과 아스날의 유니폼은 푸마가 원활한 체온 유지, 혈액순환, 근육의 효과적인 에너지 공급, 근육통 감소 등의 컴프레셔 의류의 장점을 내세우며 컴프레셔 의류와 같은 축구 유니폼을 만들었기에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핏으로 제작되었지만, 나라마다, 클럽마다, 브랜드마다 선호하는 핏이 다르기에 이전에 비하면 타이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이 정도의 졸조리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선수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유니폼 안에 컴프레셔 의류를 이너로 입는 선수도 있고 안 입는 선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컴프레셔 의류를 입으면 정확히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이건 다음에 컴프레셔 의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컨텐츠로 따로 다루겠습니다. 뛰어난 땀 흡수 및 배출, 뛰어난 신축성, 그리고 체온 유지에 뛰어난 컴프레셔 의류의 등장, 그리고 컴프레셔 의류의 장점을 유니폼에 적용한 카파의 혁신적인 시도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현재 대중적인 축구 유니폼 핏을 만든 건데요. 스포츠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더 기능이 뛰어난 합성 섬유를 연구하고 개발하겠지만 결국 소재가 달라질 뿐 핏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다양한 스포츠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재미와 유익한 스포츠 정보를 전달하는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